오늘은 여기 이제 앉아있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고, 주변에는 이제 할머니도 오셨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오셨고, 뭐, 누나, 아니면 이제 한 이모나 삼촌 정도 나이 되는 분들 다 이제 왔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 대충 듣고 왔어요? 전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셨구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마 토요일 날 공부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관심사라는 걸 했어요. 어쨌든 그때 그 관심사라기보다도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나라에 대한 걸 그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라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은 나라 잘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라다 뭐 그런 것만 알지. 국가라는 게 집하고 비슷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해주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집에 한 명만 자녀인분들은 덜한데, 예를 들어 집에 둘이 아까 이제 가온이하고 윤수리하고 둘이 이제 있으면 윤수리가 아까 그랬어요. 등 돌리고 싶다고. 네. 자, 오빠가 뭐가 불만이에요? 오빠 나한테 간식도 안 넣어주고 간식도 안 주고. 내가 간식 오빠한테 내 돈으로 봉지 가져 사줘도 오빠한테 간식을 사줬다고? 아무리 그거 사줘도 오빠는 그 나중에 가서 자기가 아니,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오빠가 폭로돼가지고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해준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 공평해, 이렇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주로 이제 제일 관계되는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옷, 주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취미 생활이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배려를 얼마나 해주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크는 게 한 달만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이제 어른을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른이라고 칩시다. 주민등록증 나올 때까지 보통 어른이라고 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돈 같은 경우에 보면 부모님이 돈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똑같이 돈이 있지가 않아. 어떤 때는 좀 많고, 어떨 때는 좀 적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적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딱 타이밍에 걸리면 부모님은 내 오빠한테 해준 걸 나한테 해주질 않아. 아니면 왜 내 동생한테 저렇게 많이 해주지 나는 저렇게 안 해줬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또 아빠들은 어떻게 되냐? 저도 이제 아빠 입장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도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아빠들의 그 이제 애를 낳고 나서 그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에서 생활하는가 집에서 할 때 집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 예를 들면 이제 진급을 해야 돼. 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집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막 신경 쓰다 보면 집에서는 이제 누가 책임을 이제 주로 지냐면 엄마가 주로 이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빠가 공백 상태가 돼.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추억이, 그때 추억이 아주 강한 사람은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신경도 안 써.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아서 신경 써줄 때 이제 그때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 아빠는 최고야.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내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입장에서 감수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 공부할 때도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하고 듣는 학생 입장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하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학생 입장의 감수성이 달라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마음속에 뭐랄까 간절히 이제 바라고 막 그런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게 제일 많이 달라지는 때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춘기. 요새는 사춘기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어떠래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초경을 하는 나이라든지 남자들이 막 이제 외모가 변하고 막 이제 뭐 수염도 나고 막 이제 그런 나이를 이제 사춘기라고 하긴 하는데 그때 부모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할 땐지 아니면 그 전에 그런지 그게 다 달라서 그 부모님하고 관계에도 자기 머릿속에 부모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정립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도 그러듯이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도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 국민한테 이제 뭐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두 개가 헷갈려. 아까 그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애 얘기했죠. 그 자유하고 평등은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자유는 뭐냐면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등은 어떻게 해요? 골고루 똑같이 해줘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대로 똑같이 할 수 있죠? 무시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생각해 보자면 이제 둘이 이제 예를 들면 유건이하고 유빈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건이는 좋아하는 게 축구를 좋아해요. 유빈이 축구 좋아하나? 축구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축구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평등이에요. 축구화도 똑같이 사주고 그 다음에 축구할 수 있는 시간도 똑같이 주고 배려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유건이는 축구를 좋아하고 유빈이는 축구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똑같이 해주는 게 만족하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똑같이 해주면 유건이는 땡큐야. 모든 게 이제 축구 시간을 다 그냥 배분을 해가지고 축구를 마음 놓게 하게 해줘. 근데 유빈이는 같이 유건이 따라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마음이 불만이야. 이게 뭐야 이게 난 좋아하지도 않는데 시간을 왜 축구에 많이 할애하라고 축구하라고 그러고 축구가 신겨주고 막 부모님 막 축구를 시켜.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안 좋아요. 반대로 이제 자유를 따지면 유건이는 이제 나는 축구를 하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유건이한테 배려를 해가지고 축구를 많이 하게 해주면 엄청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평등주의자야. 똑같이 해야 돼. 너 축구 좋아하지? 형은 안 좋아하거든? 근데 똑같이 해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여기 유건이는 축구에 쓸 시간 반 깎고 그 다음에 유빈이는 축구 안 좋아하지만 축구하는 시간을 반 해가지고 반에 딱 평등하게 맞춰서 그렇게 시간을 써. 그러면 유건이도 불만이고 유빈이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안에서의 정의, 어떤 게 옳으냐? 이게 가장 좋은 거냐? 옳은 거냐? 그걸 이제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국가에서도 행복하게 모두 다 만족하게 하는 걸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건데 그 정의가 뭔지 엄청 어려워요. 부모님들도 어렵고 얘들도 집안의 아들도 어렵고 가르치는 입장도 어렵고 듣는 입장도 어렵고 해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누가 썼어요. 마이클 샌들이라고. 말이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고 국가라는 곳에서 그 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유하고 평등 개념이 다 만족스럽게 자유도 주고 평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그 나라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은데 사실은 오해를 해가지고 나라에 대한 거는 잘 관심이 없고 뭐에 주로 관심이 있느냐? 성경은 신앙과 믿음을 얘기해 주는 책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저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는 저거보다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른들도 요즘 이제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딱 똑해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성경의 나라에 대한 얘기로 좀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 아마 시작점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했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나라가 뭐고 아까 말한 아까 이제 박애라고 그랬는데 예, 사랑이에요. 이게 실현되는 나라. 실현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나타나는 이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성경책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요새야 뭐 이제 뭐 막 모여서 기도하거나 뭐 그런 건 잘 안 합니다만, 뭔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오해가 그거예요. 여기 우리는 기도를 하나? 안 해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 배우긴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성경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건 알아요? 가물가물? 있었던 것 같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일 이제 돌아가셔야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하나님 아들인데 알고는 있었어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건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 내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면 그런 고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지만 사람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그런 걸 다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영혼은 저 지하에 땅의 심장부에 있는 음부라는 곳으로 가야 돼. 음부도 그냥 음부가 아니라 최악의 음부가 있으면 거기도 한 세계예요. 최악의 장소로 이제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관계도 끊어져야 돼. 죽고 나면. 그러니까 너무 고민되고 이제 슬퍼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죽게 됐다. 내 영혼이 죽게 됐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를 해요. 3번이나 기도를 하면서 누가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우리 신경 쓰고 막 하면 이제 땀 나잖아요. 손에 땀이 났다는 둥 막 이렇게 주로 재밌는 게임하면 손에 땀을 쥐고 하지. 아주 막 긴장하고 이제 땀이 났는데 얼굴에서 땀이 얼마나 진하게 나왔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돼요. 보통 땀이 나면 쭈루룩 흐르잖아요. 피는 땀보다 훨씬 진해가지고 쭈루룩 흐르지 않아요. 보통 피날 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잖아요. 보통 조금 피나면. 그것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나왔대요. 그렇게 진하게 나왔대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 예수님은 자기는 아버지한테 이제 기도했으니까 기도했겠지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들어준대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
예. 저희가 꼭 이루고 싶은 그 뜻이고, 본인의 뭐가 되고 싶다든지, 뭐 하고 싶다든지, 뭐예요? 너무 많아서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만 없어서, 예.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소원이 이제 소박한 소원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소원을 아침 굶고 왔으면, 아우, 저 사람 그만 떠들고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원일 거고. 그리고 키가 좀 적은 사람은 좀 컸으면 좋겠다. 아니면 살이 좀 찐 사람은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막 이제 그런 바라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니까 오늘 밤부터 앉아가지고 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이거 꼭 소원 들어주세요. 내 살 좀 빼주기 위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 봤나 봐요? 아니요. 옛날에 해봤어요? 예. 근데 안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느냐?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안 보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하더라 이제 그것만 보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있고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내용도 많아요. 그건 이제 차차 이제 이해하게 될 텐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교육이 돼 있고 대부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 주님이란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에서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왕으로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 나라라고 하는데 실체도 없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나라 했으면 아까 5대양 6제주에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 하면은 땅이 있고 미국도 땅이 있고 우리나라 땅이 있고 다 있는데 현재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는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그 바티칸은 국민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바티칸도 나라라는 생각을 잘 못해. 너무 국민이 작고 로마의 그 시에 그 조그맣게 그냥 그 공화국처럼 돼 있으니까 아니 그 나라라고 돼 있으니까 바티칸이 나라인가? 국민도 적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주님한테 빌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이제 그런 이름이고 그냥 믿으면 되고 신앙의 대상이지 왕이어가지고 내가 백성이고 왕이고 그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걸 현실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과연 무슨 책이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착하게 살면 되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많은 나라를 보여주고 국기를 보고 그렇게 했던 거는 좀 우리의 관심을 좀 그쪽으로 이제 좀 옮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것도 공부도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것도 알아야 되고 막 이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그냥 성경 공부보다 조금 재밌고 또 유익하고 다 관심 있는 걸로 할까 지금 연구 중이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처럼 막 이렇게 설명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앞에 이제 좀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이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갈 거고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충 이제 맞췄는데, 오늘은 이렇게 학생별로 앉았는데, 실제로는 이 나라 얘기가 좀 초등학생들한테 좀 어렵고, 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됐어도 나라라는 개념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족별로 할 거예요. 자리를 이제 가족별로 앉고, 그 다음에, 여기 가족이 안 되는 이제 지금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분들도 와서 듣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가족도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가족 중에서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해되신 분이 얘들한테 또 가르쳐 주고 해서 조금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뭐를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었냐면, 자, 그림은 잘 못 그려서, 여기에 이제 유럽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극동아시아,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동남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그림이 영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중해라는 데가 있고, 요거에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럽,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북아메리카하고, 예? 한번 더 생겼어요? 예. 남아메리카가 여기 이제, 요 모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구본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 있고, 요 밑에 이제 오세아니주가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6대주가 있는데, 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뭐 나라가 많고,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북한, 남한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러시아가 있고, 요 밑에 이제 동남아에 아까 말한 뭐 공산국가라는 뭐 라오스,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인도가 있고, 나라가 많은데, 이제 과거라고 이제 하면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4, 500년 전? 600년 전? 그 무렵에 어떤 왕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엄청난 꿈을 꿨는데 딱 깼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왕이 역사상 엄청난 힘이 센 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멋대로 해. 그래도 왕도 여기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한테? 예, 전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멋대로 하려고 하면 신하가 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되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은 아니되옵니다가 없어요. 누가 아니돼요? 그냥 한마디 하면 뭐라고 하면 싹 죽여버려요. 그렇게 힘이 센 왕이었는데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제 그 꿈을 풀만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제 점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 그러잖아요. 그럼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해석해 줄 테니까. 근데 나 꿈도 기억 안 나고 뭐 하니까 뭐 잔소리가 많아. 다 알려줘야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저런 쓸데없는 것들이 있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시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걸 하나님이 그 환상을 다니엘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커다란 신상을 봤대요. 사람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있고 팔하고 가슴이 있고 배하고 양쪽 넓적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종아리
종아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발가락 해가지고 이제 발이 이렇게 있는, 뭐 이렇게 생겼을 리는 없어요. 제가 이제 그린 거예요, 그냥.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팔하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구리,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요 발가락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돌인데, 뭐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울퉁불퉁 했나 봐요. 돌이 날라가지고 여기 발을 팍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부서져가지고 그 돌이 그냥 태산을 이룬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줘요, 그 왕한테. 해석을 해주면서 왕이 여기 금머리라고 설명해줘요. 자, 금은 동, 쇠 중에 뭐가 제일 비싸요? 금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왕이 제일 힘센 왕이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왕은 그냥 힘이 엄청 강해서 모든 걸 다 다스려 왕 멋대로 할 수 있는 나라였대요. 그게 역사적으로 세계사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미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었어요. 제국은 뭐냐면 자기 나라만 나라인 걸 제국이라고 안 그래요. 자기 나라가 기본으로 있고 여러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이 바빌론 제국이었는데 그러면 이 제국 전에 제국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그 제국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왜냐? 요 모든 제국의 특징은 한 곳을 다스려야 제국이 자극이 있어요. 여기 꿈에 나타나요. 어디냐?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어디 있는지 이제 대부분 들어서 알 텐데 여기 비행기 타고 한참 가면 지중해 연안에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만나는 지점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점령하는 나라부터 따진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 이제 많이 들었던 다윗,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런 나라들이 순서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거라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왜 아시리아 제국은 없었느냐? 아시리아 제국이 바빌론보다 더 컸어요. 힘도 세고. 근데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까지는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꿈에 없고 바벨론부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바벨론 제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은이라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 요 바빌로니아는 지금 쪼그라져가지고 이제 남은 게 이라크예요. 요거 이제 이란. 이때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해가지고 싹 이제 그렇게 됐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망한 다음에 요 넓적다리하고 여기다 또 동으로 나온 이 나라는 알렉산더가 왕이었던 헬라 제국이었어요. 근데 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 나라로 나뉘었는데 왜 2개밖에 없느냐? 4개 나라로 나뉘었는데 4개 나라 중에 2나라만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번갈아 가면서. 혹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클레오파트라가 다스리는 그 왕국하고 그 다음에 셀쿠스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시리아 왕조 2 왕조만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넓적다리 2개만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망하고 나서 로마. 이 종아리 쇠 강력한 로마가 동로마 서노마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노마하고 노마 통일됐던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가 서노마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려요. 그리고 동로마가 1400년도에 망한 다음부터는 없어요. 지금 요 열 발가락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나타났어요. 언젠가 앞으로 몇 년 후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저 열 나라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요.
무서워요?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저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 이스라엘. 일단은. 그래서 이 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제 그 나라가 나타난다고 다니엘이 이제 봤는데, 결론은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멩이 하나가 날라가지고 이걸 다 부숴버리고 평정을 해가지고 전 태산을 이루었다고 하는 건데, 그 돌멩이에 다스린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와요.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동편에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발이 닿는다고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이었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자기가 다 다스리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스리고 해서 이제 나만큼 훌륭한 왕이 없어 하고 이제 다 해서 장래에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연구하고 있다가 그 꿈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AD는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지 2023년이에요. 2023년은 요 종아리하고 요 발하고 요 사이가 꿈에는 붙어 있었는데 지금 역사는 요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사이에 딱딱 붙어 있질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언제 저 열 나라가 나타날지 확실치는 않은데 분명한 거는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지금 가까워졌어요. 왜냐? 자, 봐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다 뭉쳐져 있어요. 좀 갈라져 있는 뭐 두 나라, 여기도 메데파사니까 두 나라인데, 여기는 뭐 알렉산더 네 나라 뭐 해서 돼 있고, 동로와 소노가 돼 있는데, 여기는 발을 봐보세요. 자기 발목 만져보세요. 발목 하나예요, 두 개예요? 발목 양쪽이지만 여기 있는 발목 하나죠. 발가락은 몇 개예요? 발가락 10개인데 하나에 5개씩이죠. 여기에 발이에요.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발톱이란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발가락 있는 데가 열왕이라는 게 열십자에서 10명의 왕, 발가락이 10개니까 10명의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럼 옛날에는 다 왕이 한 명이었어요. 바벨론도 왕이 한 명이었고, 페르시아도 왕이 한 명이었고,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왕이 한 명이었다가, 물론 두 나라로 갈려서 왕이 따로따로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10명의 왕이. 그 얘기는 강력한 왕이 한 명이 전체를 제국으로 만들어 하는 나라가 아니고, 연합이 되는 왕이에요. 옛날 같으면 아까 말한 이제 영국 나왔죠. 영국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 연방이 아까 연방 얘기했었어요? 잠깐.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어가지고 전체가 영국 연방이에요. 몇 개국이었죠? 30개? 50개? 예. 그러니까 50개가 영국 국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동남아에도 있었고, 미국도 영국,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도 영국, 온갖 군데 영국이란 깃발이 다 있으니까, 해가, 그냥 어디든지 해가 보여. 그 영국 국기에.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 맘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제일 힘센 걸로 돼 있는데, 그 영국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하고 중국이 말 안 들으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소련 쳐들어가가지고 러시아 쳐들어가가지고 러시아도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고 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올까요? 안 올까요? 불가능.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끼리 맨 나라끼리 이렇게 짜서 그냥 우리 연합으로 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나라가 옛날 그 제국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현실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뉴스를 보면 뭐 옛날에 뭐 뉴스랄 게 뭐 TV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 옛날에 백두산에 지진이 있었대요. 조선시대 때. 언제쯤이라고 그래? 조선 때는 지진이 없었어요? 백두산에? 아, 오케이. 화산 폭발은 이제 발해가 옛날에 있었고, 그래서 요새 뭐 영화도 가끔씩 나오죠.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2025년까지 내년인데? 내후년인데? 큰일 났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 발해나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에 폭발이 있으면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들으려면 한참 뒤에야 들려요. 근데 요새는 터키에 지금 튀르키예 지난번 지진 나가지고 많이 사람이 죽었죠.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하자마자 뉴스 틀면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뉴스를 거기다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여러분이 커가지고 됐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뉴스를 딱 틀면 국내 뉴스가 먼저 나. 아주 중요한 뉴스 아니면. 그래서 세계화가 되고서 세계사 좋아하고 세계 되려면 세계 뉴스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세계 뉴스를 딱 하는 데가 OBS라는 데가 있어요. 번호 몇 번이에요? 26번인가? 다 다르죠, 그건 또. 거기에 저녁 8시 10분에 세계 뉴스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조각조각 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돌아가는 거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시간 되는 대로 꼭 뭐 그걸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 뉴스에 자꾸 들어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딸이 이제 뉴욕에 있는데 전화해서 이제 그걸 관심사 얘기해 보면 나는 맨날 뉴스 이런 것만 보니까 요거 얘기하면 딸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뉴스에 안 나와요, 그게. 내가 관심 있는 게 뉴욕에 뉴스에 안 나와.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동네에 일어난 일, 내 학교에서 일어난 일,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이 보고 접하니까 내 생각도 다 이제 거기에 이제 돼 있지만 이미 전 세계 문제로 다 지구가 이제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를 든 게 기후예요. 작년 겨울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요즘 말로 라떼는 사만사온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이제 거의 박물관에 있는 단어처럼 돼버렸는데 겨울이 되면 3일이 추우면 4일이 따뜻했어요. 너무나 그게 규칙적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말이 없어요. 작년에 어땠느냐?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세요. 가을에서 겨울 될 때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무슨 가을이 무슨 날씨가 이래. 아직 올겨울에는 이제 죽었다 이제 너무 추울 것 같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겨울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겨울 같지가 않아. 그러더니 끝에 되니 또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었어요. 아주 이제 겨울 지나 이제 봄 됐어요. 봄 돼가지고 요즘에 이번 되기 전에 갑자기 4월 달에 날씨가 어땠어요? 벌써 지나서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엄청 따뜻했어요. 5월 달에 그랬나요? 4월 달에 그랬나요? 벚꽃 축제가 날짜가 안 맞아요. 벚꽃 축제 되기 전에 이미 다 벚꽃 피어 다 쳐버려요. 예, 5월 초에 더웠고. 강릉 같은데 여름 온도예요, 그냥. 33도. 그래서 이제, 올여름에 죽었구나, 그러는데, 좀 있을 때 몰라요. 5월 될, 6월 될 때 막 갑자기 또
온도가 푹 내려가가지고 추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여름 되면 막 덥고. 그래서 솔직히 좀 기상청이 별명이 뭔지 알아요? 구라청이에요, 구라청. 구라란 말 뭔 말인지 알죠? 거짓말. 예. 기상청이면 행단을 하면은 막 예상이 잘 안 돼가지고 틀리고, 이제 그런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지금은 기후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어려운데, 그 이유가 대략 들었을 거예요. 지구에서 공장에서 너무 막 하다 보니까, 그 탄소 농도가 올라가가지고, CO 그런 게 많이 올라가, 위에 오존층이 파괴가 돼, 뭐 그렇게 돼서 뭐, 기온이 어떻게 되고, 뭐, 엘니뇨가 어떻고, 라나냐가 어떻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그 기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없던 게 일기예보에 떠요. 미세먼지. 옛날 미세먼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 미세먼지 어디서 많이 날라와요? 다 이제 아는 사람 안 해. 날라오는데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미세먼지가 좋아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이제 미세먼지 되면 그날은 이제 차, 노후된 거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금지도 하게 하지만 이미 지구의 기후는 한 나라나 일부 나라가 잘한다고 해서 그 기후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후협약이라는 걸 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요. 언제까지 탄소 농도를 어떻게 한다. 아주 뭐 제로 탄소라는 얘기도 나오고 언제까지는 뭐를 얼마큼 낮춰야 되고 뭐 다 그래서 협약을 해가지고 나라마다 그걸 지키게끔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유럽에 수출하려면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받아줘.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한 나라에서 뭐가 움직이고 하는 데가 안 되고 협약을 하거나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많아져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이 제일 마지막 책이 있는데 기후 문제도 다 좋고 좋은데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게 왜 문제냐? 먹는 게 영향을 줘서. 물론 전쟁도 영향을 줘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소련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 우크라이나에 돈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제 모금도 하고 해서 우크라이나 많이 보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세계 뉴스에 좀 났대요. 우크라이나가 아까 뭐를 많이 만든다고요? 노란색. 밀이 수출을 못 해가지고 그 밀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많은데 밀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굉장히 많대요. 그 뉴스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전쟁 영향도 있지만 기후가 문제가 되면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한 나라가 모든 거를 다 통제해가지고 하는 세상에서는 이미 벗어나 버렸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한 나라가 다 공격해서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이블에 나온 아까 말한 이 10개의 나라가 누군지는 아직 잘 몰라요. 전 세계가 그룹을 해서 10나라가 될 건지 아니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옆에 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강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강. 뭐일 것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 요 강 왼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고 오른쪽을 동방이라고 그래요. 동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 왕들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전체가 연합이 돼가지고 10발가락이 되는지 아니면 요쪽에 있는 나라만 해야지 10발가락이 되는지 좀 불분명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한 나라가 다 지배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이미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처럼, 지구촌이라는 말 쓰죠. 한 가족처럼 이제 나라 개념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한 나라가 주도해서 하는 거는
되질 않고 아까 말한 10발가락처럼 되는 형태의 나라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게 실현돼가지고 될지는 정확한 날짜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그렇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학자들이나 책이나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우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제 그런 앞으로 될 얘기, 아까 다니엘서나 앞으로 될 얘기를 이제 봤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신앙이 어떻고 예수님 뭐 막 믿고 막 그런 게 성경에 없는 건 아닌데, 이런 나라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훨씬 성경에 주도적으로 그게 중심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 아는 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있느냐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라 얘기를 듣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여기 와서 나라 얘기를 또 들어야 돼? 이럴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듣는 관점하고 이 바이블에서 말하는 관점하고는 조금 핀트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는 거를 주변 친구한테, 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어? 다 망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무섭다고 그랬는데 본인만 무서워하면 되지. 예? 옆에 돼가지고 너 무서워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해가지고 하면 가장 덕보는 게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에 그 나라의 여러 명의 나라의 대표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경배를 하는 게 신앙에 관계된 얘기긴 해요. 하지만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돌이 날라와서 쳐서 해산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는 거의 돼가고 있는데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진짜 중요한데, 벌써 이렇게 됐네. 그거는 이제 오후에. 그거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왕하고 그 백성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소위 말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얘기는 밥 먹고 오후에 합시다. 오케이.